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그는 황제인가 수령인가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이 문통정부의 이러한 성향을 딱 보면요, 우리 헌법상 가치인 이 자유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획일적이고 이 전체주의적인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비판이 있는 거, 이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원성을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과연 이 다양성을, 이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건전한 비판을 잘 수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특히 이 사법권은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권에 속하는 검찰은요, 수사와 기소라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사법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두고서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검찰이요, 여타 다른 행정조직과는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인사권한으로부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을 딱 보면요, 현 청와대는 사법부가 발부해준 그 영장의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행정권은요, 사법권에 의해서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통치 구조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현 정부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행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 제목을 황제인가 수령인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요,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태입니다. 방송에서 다들 보셨다시피 문통은 당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도 그 당시 총선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후보가 있는 울산 지역 총선에서요, 무소속인 이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러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볼 때요, 지금 송철호 시장에 대한 이 울산 지방선거 수사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무수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시피 대통령의 그 30년 지기 그 친구가 청와대로부터 공약이든 정적 제거든 뭐든지 도움을 받은 정황이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청와대는요, 정적을 찍어내는 첩보를 딱 생산해가지고 이첩을 해서 하명 수사를 시키고 경찰로부터 보고까지 꾸준히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요, 문통이 몰랐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뻔히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두고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들이 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권력을요,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한 그 취지를 배신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독재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권력자는 사실상 왕 아닙니까? 황제 아니겠습니까? 독재국가의 특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결국에는 경찰 국가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이 얘기는요, 매우 교과서적인 얘기죠.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독재주의적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찰 국가주의의 행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원수가 무려 10만 명을 훌쩍 넘는 그러한 경찰이요, 막대한 정보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수사권을 이 경찰에다가 완전히 독립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줘서
경찰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경찰이요, 도리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세평까지 작성한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검찰 간부들의 이 개인정보까지 경찰로 하여금 이거 샅샅이 훑고 있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요, 법과 규정에도 없는 권한이죠.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을 하는 거, 그런 기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라면 검찰도 이 인사검증을 위해서 경찰의 수뇌부의 세평을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는 바로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수사기관의 정보를 이것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부여가 된 정보력까지 갖춘 공룡 공안 기구가 된 것입니다. 자, 언론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평을 받는 이 정부가요, 이렇게 경찰과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공권력까지 이 손에 딱 쥐게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독재 국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실질적인 힘은 이 독재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재 국가의 가장 큰 폐해가 뭐죠? 오늘 방송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원주의,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나와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이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조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비판자가 어제까지 친구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난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자, 일례로 어제까지 동지였던 이 진중권 교수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비난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식에 기초해서 건전하게 비판하는 이러한 진중권 교수를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며 독재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여론을 사실상 장악을 했다는 그러한 평을 듣는 나라, 경찰권과 공수처 등등 이 공안 권력을 이 소나기에 넣은 나라, 자신들에 대한 반대나 비난을 용납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나라, 사법부가 발부해준 영장에 협조조차 하지도 않는 나라, 이런 나라요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에 하나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보다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요, 북한 다음 순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곡사포를 쏘는 거 하고 말로 다구리 치는 거 하고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격 살인이라는 면에서는 뭐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이러면 뭐 이거 그냥 이제는 황제라고 불러야 할지, 수령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차르라고 불러야 할지, 뭐 그냥 각자 입맛에 맞게 호칭을 불러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기네들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을 탄압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뭐 눈치도 안 보고 자신들 반대하는 세력은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원주의, 다양한 비판, 이러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는 또 무엇이 있었죠? 바로 여성가족부가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여성 걸그룹 외모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통계청장 경질을 했던 거,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계청장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통계청장 경질이었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었죠. 당시 청와대는요, 정기 인사라면서 경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2018년 8월경에 경질이 되었는데요. 당시 야권에서는 이 통계청이 8월 23일자에 발표한 그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결정적인 경질 사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경질되었던 황수경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와, 여러분, 이분이 그 당시 정권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라서 이 정도 얘기한 거지, 지금 정도였으면요 훨씬 이 수위가 강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작성되는 이 통계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압박을 넣는 행태를 보이는데요. 이거요. 청와대가 원하는 답에 맞춰서 통계를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경질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계조차 이런 식인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과연 100%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통이요.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이 40%를 조금 넘었는데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제 사건도 있었고 손혜원 사건도 있었고 김의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 사건에다가 유재수 사건에다가 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까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40%보다 깎였으면 깎였지 절대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 후반대의 지지율 이게 나온다는 게 도리어 이러한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반증으로 딱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두 번째 거요. 이 걸그룹 외모권도 좀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이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이러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이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회개한 가이드라인을 이 여성부가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국가가 거기까지 관리합니까? 걸그룹 여성들이 얼굴을 까맣게 하든 하얗게 하든 성형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그거는 자기 주관적으로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청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인기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것이지 왜 국가가 거기에 관여합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정부의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 비만을 막겠다면서 먹방 규제 방침도 밝혔다가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고 그냥 찌그러졌었죠. 자유민주 국가에서요, 밥을 2그릇 먹든 10그릇 먹든 폭식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권유를 할 수 있을지언정 소금 작게 먹읍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먹방을 규제하겠다? 이게 바로 공산당이죠. 거기다 이거는요, 히틀러식 전체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는 정말 많은 것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비판을 막으려는 그러한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국가의 권력자를 두고서 수령님이라고 놀려대더라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권력을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 이거요, 우리 헌법에는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국민들을 속칭 개돼지, 조국의 표현대로 한다면 붕어 개구리 가재, 딱 이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깨문들은 그러한 부류에 속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지금의 권력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이나 의식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의 강세 지역이었던 창원 성산구조차 이 보궐선거 투표 결과 그 지지율이 엉터리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요, 그러한 그들의 민낯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진실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